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보니 음식들도 속도가 생명. 우동이나 라면 등 조리가 간단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고등어 한 마리 더. 수백 개가 넘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있는 지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메뉴로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오셔요. 일부러 드시려고. 이곳의 대표 메뉴는 숯불에 구워 불맛 가득한 석쇠 불고기. 마주한 두 개의 휴게소 중 서울 방향에서만 판매하는 메뉴입니다. 불맛도 나오고 순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맛있어서 종종 여기 홍해도 들려서 먹고 가거든요. 석쇠 불고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흑돼지. 근처에서 공급받는 국내산 지역 특산물입니다. 이게 어떤 부위예요? 전 지역 부드럽고요. 기름도 좀 잘 나오고 맛있습니다. 양념된 고추장입니다. 불고기에 맛을 더할 양념은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 둔 것인데요. 먹기 좋게 손질한 흑돼지에 양념이 잘 배게 섞어두면 밑준비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갖고 석쇠에다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휴게소에서 이렇게 석쇠에 구워서 나오는 고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양념에 버무려둔 고기는 그대로 냉장고로 이동, 저온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고기가 이제 부드럽게 맛있게 하려고 이틀 숙성시킵니다. 준비하는 데만 이틀은 걸리는 메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휴게소 음식이 맞나 싶네요. 팀장님 불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게소표 석쇠 불고기는 가스불 대신 화력 좋고 향이 좋은 참숯을 사용한다는데요. 시간이 10분 정도 걸려요. 아, 수대에 불 올라오고. 네네네네네. 이거 참숯에다 구우면은 고기도 탱글탱글하고 맛도 좋고 숯불 향기도 나고요. 숯불이 은근하게 올라오면 모든 준비 완료. 이제 고기 구울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뒤집어주고 석쇠판을 이렇게 굴려주고 해야지 안 타고 골고루 익습니다. 엄청 많이 가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길. 양념된 고기는 아차하는 사이에 탈 수 있어서 굽는 것도 까다로운데요. 다 익었어요? 네네. 이건 이제 따뜻하라고 여기다 잠깐 올려놔요. 고기를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무쇠 접시에 올려주는데요. 여기에 불고기를 주문하면 즉석에서 끓여내는 된장찌개와 고기와 짝꿍인 쌈 채소까지 등장. 웬만한 식당 부럽지 않은 휴게소표 석쇠 불고기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휴게소 생길 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했던 요리이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서 대표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의 대표 메뉴가 불맛을 담았다면 부산 방향 휴게소의 대표 메뉴는 손맛을 담았다는데요. 기성품 이런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손맛이라는 게 이런 추운 날에는 얼큰한 칼제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칼국수와 수제비 둘 다 맛볼 수 있는 칼제비. 이 중 수제비는 반죽을 손으로 일일이 뜯어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숙성 잘 됐습니다. 쫄깃한 수제비의 식감을 위해 반죽까지 직접 제조. 하루 정도 숙성시켜 사용한다는데요. 칼제비네 떡만둣국 셋. 소고기 사골육수.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1인분씩 소분해둔 반죽으로 수제비를 뜨는데요. 반죽은 얇게 뜨고 속도는 내야 하는 조리 과정. 요령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얼큰 칼칼한 국물 맛을 위해 김치 국물까지 투하. 맛을 내줍니다. 이거는 김치를 썰어가지고 냉장고 숙성시켜가지고 끓여요. 마지막으로 칼국수까지 넣으면 칼제비 완성입니다. 칼제비 한 그릇 만드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그릇만 딱 끓는 거네 7분 딱 끓는. 휴게소의 특성상 조리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거기에 손맛까지 담은 칼제비.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메뉴네요. 자, 칼제비 왔습니다. 뚝배기 그릇에 달걀 고명까지 얹어 나온 칼제비.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줄 그 맛.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데요. 김치 국물도 맛있고요. 수제비도 쫄깃해서 맛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더욱 붐비는 이곳. 어린이 하나, 등심 하나. 겨울이라 평소보다 한산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 더. 네, 나갑니다. 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울려대는 주문 벨소리에 바삐 움직이는 조리사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헷갈릴 때도 생긴다네요. 잠깐만.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좋은 거라고 고등어. 이게 손님 올 때는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되겠어요. 네. 저희들 사인 잘 맞아요. 언니야, 우리 사인 잘 맞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뭐 잘 맞겠습니까?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휴게소.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있는 칼제비 주문이 많다네요. 칼제비도 넣어요. 칼국수. 칼제비 많이 나가네요. 네. 최소 100그릇 정도요. 나갑니다. 만두 칼국수보다 칼제비가 많이 나가요. 밥은 이제 서비스로 조금씩 나가고. 수제비를 뜨려면 손이 빨라야 해서 경력 많은 조리사가 도맡아 하는데요.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판매되는 메뉴다 보니 수제비만 수천 번 이상은 떼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손가락을 팔도 아프죠.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요, 칼제비 조리하는 곳만큼이나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라면을 끓여주는 라면 로봇입니다. 이게 저쪽에서 주문이 이게 들어오면 라면이 이렇게 저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덕션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간별로 돌면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라면 끓여주는 로봇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면발이 탱글탱글해지도록 저어주기까지 섬세하게 조리되는군요. 지금은 이제 영업시간이 거의 다 단축돼 갖고 10시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요. 라면은 24시간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 로봇이 조리해 그릇에 담아주면 주문한 이가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 그러니 조리사들이 없어도 언제든 바로 끓인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 참 편리하네요. 라면도 내가 끓인 것보다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더 맛있는 법인데요. 사람 대신 로봇이 끓여준 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엄마 아빠가 끓여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직접 끓여 드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간이 맞다고 해야 되나? 로봇이 끓이는 만큼 물의 양부터 조리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덕분에 잘 끓인 라면 맛을 볼 수 있다네요. 먹을 것뿐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이곳. 얼마 전 부산 방향 휴게소 뒤편에 테마파크가 개장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특별한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큐러스 하나 하고요. 콜밥 하나, 꽈배기 2개.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 배달할 물건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배달 준비됐나요? 네. 큐러스 하나, 꽈배기 2개, 콜밥 하나요. 치킨밥 하나. 휴게소 음식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드론에 실어서 테마파크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 배너에 QR코드 있는데요.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전용 배달 앱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배달은 간식류만 가능한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아서 배송 준비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음식 실어도 나를 수 있어요? 네, 그 2.5kg까지 가능해서요. 충분히 음식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달 박스를 본체에 올린 드론. 음식을 담기 위해 특수 제작한 거라는데요. 휴게소 이륙장에서부터 테마파크 착륙장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데요. 그 고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2명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쪽에 1명, 테마파크가 있는 위쪽에 1명, 이렇게 2명이 배치됩니다. 드론. 내려오나? 고속도로 1호 휴게소인 만큼 드론 배달 서비스도 휴게소 중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주말만 이용이 가능하다네요. 이제 선물이다. 고맙습니다. 와, 이제 선물이다. 좋아? 그럼? 배꼽이 살봐? 그렇지. 이렇게 시켜서 먹으니까 아이들이 더 신나하는 것 같고, 네, 재미있는 것 같아서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내려가기가 좀 번거로운데 내려가지 않고 편하게 배달시켜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 부모들에게 인기라는데요. 거기에 배송료까지 무료라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와, 간식이다. 아이, 감사합니다. 민준이. 감사합니다. 그냥 애들끼리만 놔두고 오기가 불안한데 여기서 주문도 하고 애기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날은 좀 춥지만 탁 트인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이곳. 낭만은 기본이고 편리한 배달은 덤이네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드론이 택배 주니까. 잘가, 고마워. 드론,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선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통문해갖고 여기로 샥 내려와. 신기했어요. 건물 벽을 타고 설치된 관 하나. 자세히 보니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요. 고객님들이 1층에서 계신 분들은 굳이 안 올라오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관을 따라 움직이는 캡슐에 절로 시선 집중.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우와. 와, 신기하네요. 아이고, 보기보다 캡슐의 크기도 꽤 큰데요. 드디어 개봉 박두. 참치랑 땡초랑 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신기하죠? 네. 진짜 신기해요. 2층에서 배달된 물건의 정체는 꼬마 김밥이었네요. 여기 김밥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운전하면서 그 하나씩 먹으려고 샀습니다. 직접 김밥을 싸는 모습은 요즘 휴게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수백 개의 꼬마 김밥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휴게소에 김밥이 잘 없는데 여기 꼬마 김밥이라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팔아도 너무 커요. 한 번 먹기에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 반 먹고 싸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꼬마 김밥은 어때요? 꼬마 김밥은 그냥 내가 골라서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으면 그냥 딱 먹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크기가 작은 김밥이라 한 입에 먹기 좋은 데다 맛도 5가지나 있어 취향 따라 골라 먹기도 편하다는데요. 참치김밥이랑 우엉마리하고 햄치즈마리하고 땡초김밥 매운 거고 치킨마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밥을 직접 만드는 곳이 줄어든 건 위생 때문인데요. 근데 꼬마 김밥들은 칼질 단계라든가 그런 단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식중독 위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때 좀 안심하고 판매를 할 수 있죠. 위생을 위해 만드는 방법도 공식화하고 한 번에 많은 김밥 개수를 20개로 제한, 소량씩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싸는 지 오래되면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상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많이씩 싸지는 않고 싸지는 거 봐서 조금씩 싸고 있어요.
주문과 동시에 재빠르게 포장부터 합니다. 이건 1층으로 가는 거예요? 네, 1층으로. 매장이 있는 곳은 2층. 1층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이 공기수송관으로 배달을 하는데요. 공기수송관은 주로 병원에서 혈액을 운반하거나 대형 매장에서 현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압축된 공기로 밀어 캡슐이 파이프를 따라 움직이는 원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손님들의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밥을 여기서 내려오는데 고객님들이 로봇김밥이라고 많이 착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